네, 안녕하십니까. 경제 백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이오 10배거 후보주 탑 8 정책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 공개입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바이오주가 왜 강세인지,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어떤 종목들을 모아가면 좋은지, 10배거 후보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베스트 8개의 종목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날짜로 제 실계좌를 먼저 공개하고 가면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유한양행, 에이벨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올릭스, 뷰노 이렇게 총 6가지를 들고 있고 두 가지 종목은 추가로 더 분할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현재 단순하게 수익률 합산했을 때 총 660% 정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 흐름을 설명드리면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제약주에게 왜 호재인지, 그리고 현재 코스닥 정부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음으로 제약바이오주 베스트 8개의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해 볼게요. 지금부터 다가올 2026년도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절대 이 제약바이오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먼저 확실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제조업과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흔히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라고 불리는데 그거의 핵심은 시간과 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제약바이오에서 시작 개발하는 건 비유를 하면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사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데 적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달려야 하는 여정입니다. 당연히 이 5년, 10년 이상의 시간을 들일 때 수천억 원 이상의 큰 금액의 연구개발, R&D 자금이 투입이 되겠죠. 그리고 보통 이 자금을 가져올 때 대부분은 대출이나 투자를 유치를 해서 조달을 해와요. 근데 금리가 높을 때는 당연히 이런 이자를 매달 내야 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이러한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지면서 기업의 재무 상태를 빠르게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상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흔히 바이오 빙하기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대로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이 사이클이 완전히 반대로 역전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되겠죠. 당연하게 기업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이는 것이고 이 돈을 연구개발에 더 투자할 수 있게 되어서 신약개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동성이 늘어난다. 최근에 큐티라고 양적 긴축이 사실상 종료가 되면서 시장에 묶여있던 돈들이 다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넘쳐나는 유동성이 어디로 갈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이제 로봇주들 같은 성장주에도 흘러 들어가지만 특히 기술 혁신이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에 물밀듯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양적 긴축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쉽게 말해서 중앙은행이 시중에 풀린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게 25년도 12월부로 종료가 되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 큐티를 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럼 이걸 왜 했냐?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경제가 안 좋았죠. 그래서 이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미국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부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돈이 많이 풀리니까 유동성이 공급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무제한으로 돈을 풀게 되면은 언젠가는 시장 흐름이 박살 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돈을 풀다가 그 이후에는 이 돈을 다시 회수하는 작업을 최근까지 하고 있었다. 근데 그 큐티를 이제는 종료를 했다. 그 말은 앞으로 이 늘어난 유동성이 위험자산, 특히 주식 중에서도 바이오 섹터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는 바이오 기업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시장의 자금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흔히 말하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하는 걸 쌍끌이 매수라고 하는데 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바이오 주가가 폭발적인 상승을 하는 이유이고 돈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주를 모아가야 하는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이유이고요. 쉽게 정리를 하면은 금이나 사이클이 오게 됨으로써 그동안 바이오 빙하기 시절이 끝나면서 녹아가면서 이제는 봄이 오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돈의 논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2026년도에 금리나 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월 기준으로 금리 인하 확률이 현재 한 87.6% 정도 되고 있고요. 원래는 11월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훨씬 더 낮았어요. 60, 50 그 이하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의장들의 발표로 인해서 금리 인하 확률이 굉장히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그 결과 최근에 수급들이 실제로 이뤄지면서 위장과 국장 모두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2026년도 일정을 보면은 최소한 3회에서 많게는 4회 이상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제 지표라는 게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핵심은 결국에는 사실 트럼프가 내년에 이제 중간선거도 있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주가의 속성이란 건데 구독자님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주식시장은 항상 선 반영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미리 주가에 반영돼 가지고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금리 인하가 단행되는 시점보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2026년도 중반에 본격적인 인하 사이클이 진입한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지금부터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 반영되기 전에 절호의 매수 기회일 때 모아가야 한다. 제약 바이오주를. 금리 인하라는 거대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을 놓치면 내년도에 굉장히 후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시기에 어떤 종목들을 모아가야 되는지 베스트 8개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정부 정책까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정부 정책입니다. 제가 항상 주식 종목을 고를 때 첫 번째로 거시경제 흐름을 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부 정책을 보고 이 두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종목들에 집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원책을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스닥 시장을 혁신성장 기업의 자금 조달처, 돈을 끌어오는 곳으로 키우겠다라고 공언했고요. 코스닥이 커지면 그 중에서 당연히 유망한 바이오 섹터들이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것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그 성장의 열매는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바이오 기업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리고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바이오 지정. 단순하게 증시 활성화 차원을 넘어서 정부는 바이오 산업 자체를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제 혜택 및 R&D 지원 확대, 신약개발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연구개발 R&D 자금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고금리 시기에 겪었던 자금난의 고통을 덜어주고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뒤에서 강력하게 밀어주는 효과를 줍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거대한 유동성의 물결이 시작되었는데 정부가 정책적인 댐을 쌓아서 그 물길이 코스닥 바이오 섹터로 흘려 보내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강력한 거시 경제적인 배경과 정부 정책의 후방 지원 속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바이오 기업들은 역사적인 성장 궤도에 오를 준비를 마쳤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이게 반영되어서 꽤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많은 제약 바이오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재무 건전성이나 혁신 기술을 겸비해가지고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지 그 베스트 8개의 종목을 말씀드리면 일단 종목은 유한양행, 한올바이오파마, 삼성바이오로직스, ABL바이오, 올릭스, 리가켄바이오, 뷰노, 알테오젠 이렇게 제가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제약바이오주는 딱 이것만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뷰노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매수를 했고 나머지는 좀 일전에 매수했던 건데 기회가 되면 분할 매수를 추가로 좀 고려를 하고 있고요. 알테오젠이랑 리가켄바이오는 계속 보고 있었는데 사실 자리를 안 줘서 못 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추가로 좀 더 보고 있고 원래는 제가 개별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영상을 풀 때마다 이 금리 인하 관련된 부분을 계속해서 풀게 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 싶어서 일단 금리 인하 관련된 먼저 영상을 준비했고요. 각각의 종목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빠른 시간 안에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바이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 중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공부하셔가지고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 한 2개에서 3개 정도 들고 가시면 되고 다소 안전을 지향한다라고 하시면 유한양행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금 안전하게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다. 나머지 종목들은 제가 차차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준비 중인 게 한올바이오파마가 12월 1일 날짜로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현재 계좌 수익률이 한 90%가 넘는데 이거를 준비할 거고 다른 말씀드렸던 제약주들도 빠른 시간 안에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개인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궁금해하는 종목들인데 추가로 반도체 쪽으로 같이 모아가기 좋은 종목들 그리고 투자 에너빌리티 계속해서 갈 종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상 준비하고 있고요. 원전 쪽으로 텐베거 후보주로 보고 있는 종목 마찬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틱스랑 기타 대한전선이나 전력주 그리고 배당주 또 정부 정책이 들어오죠. 다음에 기본적으로 투자하면서 S&P 500이나 금 그리고 비트코인 이런 것들도 조금씩은 분할 매수 고려하면 좋은데 관련 영상도 빠른 시간 안에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모든 투자 결정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직접 해주셔야 되세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충분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계좌는 모의투자 계좌가 아닌 제 실계좌임을 말씀드리고 저는 어떤 외부 업체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텔레그램 방을 입장하라거나 아니면 개인 번호로 남기면은 뭘 보내주겠다거나 이런 거는 일절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직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부족한 점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하나 더 공부하고 보완하고 노력해가지고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25년도 남은 기간 성공적인 투자가 되실 수 있게 더 좋은 정보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